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까지 하락장이 없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이지만 하락장이 안 오는 이유에 대해서 핵심은 이 인물이랑 재무부이고요. 여러 자료들을 보여드릴 건데 그 자료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에 달아주세요. 우선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3까지 갔었고 S&P도 2%, 다우존스도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무려 9%나 하루 만에 빠졌고요. 애프터장에서도 2% 정도 빠지면서 거의 하루 만에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반독점법 수사로 인해서 미국 법무부한테 소환장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증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오늘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노동절 휴가가 끝나고 나스닥이 선물 시장에서 한 0.1% 정도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가 나오고 나스닥이 한 0.4% 정도 떨어져서 하락으로 나스닥이 시작했고요. 그래서 미국장이 시작부터 이 일본은행 때문에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거기에 오늘 주요 지표였던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낮게 나오면서 계속 떨어지는 트렌드죠. 이 지표가 나오고 주가가 또 추가적으로 빠졌습니다. 제조업 지수가 계속 수축되고 있는데 이게 경제에 대해서 좀 둔화되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예민한 상태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내일 장에는 졸츠 잡 오프닝스가 나오는데 요즘 고용 지표가 많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는 8.1 밀리언으로 한 이 정도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완만하게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고용 지표들이 완만하게 떨어지는 거는 좋은 겁니다. 이게 갑자기 고용 지표가 강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크게 떨어지는 경우는 안 좋은 거고요. 왜냐면 고용지표가 완만하게 둔화되어야지 인플레이션도 잡으면서 경기 침체를 안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연착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고용지표가 완만하게 둔화돼서 나오는 게 내일 중요합니다. 오늘 유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만약에 경기가 둔화되면 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듭니다. 오늘 ISM 제조업 지수가 낮게 나오면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증폭시켰고요. 중국도 경제가 안 좋게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오펙에서 추가적인 증산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일 가격이 또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제 70불 아래로 내려가면서 거의 올해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일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골드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죠. 안전자산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골드 가격은 매일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8월 초에 주가가 크게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해서 나스닥이 6% 빠지고 일본 주가가 거의 한 이틀 만에 20% 가까이 떨어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8월 초인데 이때 주가가 또 크게 하락을 했었죠. 나스닥도 고점에서 거의 한 일주일 만에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 뒤로 바로 반등을 했지만요. 그래서 8월 달에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거의 한 달 가까이 주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하지만 9월 초 딱 시작하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계절성에 대한 우려도 있고 오늘 일본에서 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도 증폭시키고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거의 한 달 전부터 계속 얘기 드리던 이 리스크들 경기 둔화에 대한 리스크 일본 금리 인상 리스크 AI 가치 우려 중동 전쟁 오늘 중동 전쟁 얘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인질로 잡혔던 6명의 이스라엘인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시위가 일어났는데 전쟁을 중단하라라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네타냐후는 전쟁은 멈출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동 전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또 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밍이 묘하게 경기 침체 우려, 일본 금리 인상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AI 가치 우려, 중동 전쟁 우려, CPI는 괜찮고요. 정치적 불확실성 우려,
이 주요 리스크 6가지 중 무려 5개가 리스크 신호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가 문제가 되면 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일본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생기고 AI 가치가 우려가 됩니다. 왜냐면 청산 우려가 지금 AI 쪽은 많이 들어갔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중동 전쟁에 관한 얘기가 또 더 부각되고 정치적 불확실성도 이제 대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건 계속 큰 상태고 그래서 시장이 최근에 좀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8월 초부터 지금까지 좀 계속 어려운 좀 증시가 예민하고 좀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올라도 크게 막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S&P랑 다우존스가 거의 신고가까지 갔었습니다. S&P 주가인데 거의 신고가까지 갔고요. 다우존스도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경기 침체 방어주 쪽으로 돈이 또 몰리고 실적 발표 이후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9월달 계절성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 이제 실적 발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보통 실적 발표가 끝나면 대체적으로 미국 주식들은 실적 발표 컨센서스보다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오르죠. 근데 실적 발표 나오고 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호재, 상승했던 게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거기서 더 추가적인 호재가 나오려면 뭔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오르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9월 달에는 계절성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 차이가 8월 27일부터 역전이 됐습니다. 역전된 지 이제 막 얼마 되지 않았죠. 8월 초부터 이게 역전이 되냐 마냐 하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역전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되고 재역전을 하면서 경기 침체, 이 회색이 경기 침체의 타임라인인데 1990년대 그랬고 2000년 닷컴 버블 역전되고 재역전되면서 경기 침체 2008년 모게지 크라이시스 역전되고 재역전되면서 경기 침체 2020년 코로나 때 역전되고 재역전되면서 경기 침체 이번에도 역전되고 8월 초 재역전되면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또 생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용 지표를 봤을 때 이렇게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을 때 경기 침체가 있습니다. 2000년도 때 마찬가지로 1990년대 그랬고 2000년도 때도 그랬고 2008년도 때도 급증하면서 경기 침체 2020년 코로나 때 급증하면서 경기 침체 그리고 이번에도 고용지표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경기 침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을 봤을 때 이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경기 침체가 오고 2000년도 때 그랬고요. 2008년도 때도 급증하면서 경기 침체 2020년에는 워낙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서 오히려 연체율이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급증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지만 왜 주가가 안 떨어지냐? 왜 증시는 괜찮을 수 있을까요? 한 2025년쯤 가야 주가가 본격적으로 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전망이 보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표가 뭐냐면 연방정부, 미국 정부의 이자 지급 지출입니다. 2020년에 급등한 게 보이죠.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그때 단위 기준이 10억 달러인데 500이었고요. 지금은 1100입니다. 거의 4년 만에 2배가 뛰었습니다. 근데 역사상 이렇게 급증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1990년도 때도 보면 경기 침체인데도 불구하고 뭐 돈을 별로 안 풀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도 이자 지급을 하려면 좀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작년에 재무부가 우리가 이제 돈이 없다. 제넷 옐런이 얘기를 하기 우리가 이제 돈이 없다. 이거를 채권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그때 대중이 연방 부채를 많이 샀습니다. 재무부에서 싸게 채권 발행을 해주니까 많이 산 거예요. 2008년도 때도
급증을 하긴 했지만 2000년도 때 보면 그냥 각도가 굉장히 날카롭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가 채권 발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 연준 또 그거를 서포트 해주는 상황입니다. 즉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트는 머니마켓 펀드인데 주로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이 머니마켓 펀드가 거의 현금 대신에 들고 있는 것처럼 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 대용으로 이 MMF에 넣어 놓기 때문에 크게 상승하는 거는 그냥 돈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니마켓 펀드에서 나중에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주식으로 돈이 들어가고 위험 자산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보시면 2000년도 때 머니마켓 펀드가 증가를 했지만 그 이후로 빠졌죠.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겁니다. 2008년도 때도 금융위기가 오고 주가가 빠지면서 머니마켓 펀드가 빠졌고 그래서 이번에는 엄청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정부 자체에서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 그냥 돈이 많은 거예요, 시장에서. 요즘 인플레이션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디스인플레이션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는 거지 물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물가 상승이 있을 때는 주식도 잘 돼요. 왜냐면 물가 상승 덕분에 소비가 증가하고 더 많은 소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돈이 회사에 들어오고 실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니 뭐니 얘기를 해도 시장에 돈이 넘치니까 지금 나스닥도 거의 사상 최고가인 겁니다. 다우존스는 사상 최고가를 찍었고 여기서 살짝 떨어진 것 가지고 물론 오늘 하루치로는 많이 빠졌지만 이제 또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 개인 투자자들은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하루치로 보면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오늘 반도체 쪽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은 상황인데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타격이나 상심이 좀 더 큰 상황이죠. 오늘 보시면 헬스케어 쪽이나 텔레콤 서비스나 이 펩시, 코카콜라 같은 이런 경기 방어주 쪽으로는 모두 상승한 게 눈에 띕니다. 다 초록색이죠. 그래서 기술주에서 경기 방어주로 옮겨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머니마켓 펀드에서 봤고 M2도 보시면 이 지표는 통화량인데 M2라고 통화량인데 그냥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연준에서 긴축적으로 나오면서 좀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너무 좀 별로 안 빠졌죠. 여전히 시장에 돈이 넘쳐 흐르는 상황입니다. 연준이 긴축적으로 나와도 뭐 크게 긴축적으로 가고 있지는 않으니까. 재무부에서 채권 발행을 하면서 계속 돈을 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요. 머니마켓 펀드 중에서 금융자산 거래되는 게 보면 보통 2000년도 때 뭐 이런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수요가 급등합니다. 그러다가 경기 침체가 오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빠지면서 위험자산 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주가가 회복하고 2008년도 때도 마찬가지고요. 수요가 높았다가 이제 빠지면서 경기 침체가 오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빠지면서 머니마켓 펀드 거래가 줄어들고 2000년도 때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MMF 거래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주가가 그때 2020년도 때 모든 자산이 주가가 올랐죠. 인플레이션도 컸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그냥 지금 시장에 돈이 너무 많습니다. 이 주가가 빠지면 이 MMF에 들어가 있는 이 현금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주식으로 들어옵니다. 주식으로 들어오고 위험 자산으로 들어옵니다. 안전하게 돈을 모셔두고 있는 중인데 나스닥이 한 20% 빠져봐요. 그러면 이 머니마켓 펀드에서 빼고 나스닥에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서 나스닥이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많이 보이지만 주가가 안 빠질 수 있는 이유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사상 최고가까지 가도 빠질 것 같고 그렇다고 하기에는 숏도 어려운 것 같고 공매도 치기도 어렵고 그래서 한 최소 3개월 뭐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주식 투자를 미국 주식 투자해 보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까다롭고 좀 난이도가 어려운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좀 사상 최고가를 가도 안전하지 않고 그렇다고 쇼치기에도 어렵고 거기에다가 이 리스크는 계속 나왔다가 또 없어졌다가 뭐 계속 지표들을 확인하고 거시 경제를 상황을 파악해야 되고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경기 침체에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긴 어려워도 또 주가가 또 상승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아마 무슨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있지는 않은 이상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기대해 볼 거는 이제 9월 달에 이제 이번 주에 고용 지표도 나오고 다음 주는 CPI도 나오지만 FOMC가 이번에 있습니다. 첫 금리 인하를 아마 할 거예요. 아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첫 금리 인하를 하고 연준에서 어느 정도 완화적으로 나오면서 기대감이 있을지라도 연준에서 또 급하게 50bp를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하면 지금 시장이 25, 25, 50 이렇게 금리 인하를 보고 있는데 25, 25, 25로 바뀌거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뭐 12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또 주가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그것도 리스크이자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 2025년까지는 큰 하락장은 없을 수 있다. 경기 침체이지만 하락장이 안 온 이유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연준이 뭐만 하면 살려주겠다. 재무부에서 돈 풀고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이런 리스크를 특히 내기 싫어할 거예요. 이런 대선이나 이런 큰 이벤트가 있을 때 경기 침체나 경기 위기가 와버리면 더 상황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제롬 파월 그리고 재무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를 바라보고 있지만 일단 살려야 된다.